자, 45번입니다. 45번은 운반 용기를 뭘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체 위험물과 액체 위험물의 내장 용기, 또 외장 용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어떤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푸는 게 정석이지만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험물을 운반하려고 해요. 여기에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위험물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외장 용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용기예요. 안쪽을 한번 싸고 바깥쪽을 한번 더 싸는 그런 용기인데, 자, 유리, 나무, 파이버판, 그러니까 섬유 재질로 된 약간 포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포대로 된 판형의 그런 용기, 플라스틱 이런 게 있다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유리. 1번이 답입니다. 자, 유리를 외장 용기로 하게 되면 소주병이나 맥주병 이런 것도 아니고 위험물을 그렇게 했을 때 덜컹거리거나 충격이 오거나 그러면 위험물이 깨져서 소주나 맥주는 바닥에 이렇게 뿌려지면 끝이지만 위험물은 강에도 흘러가고 땅속으로도 흡수될 수 있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답이 이러니까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정확하게 하자면 고체 위험물의 외장 용기와 액체 위험물의 내장 외장 용기의 재질을 비교해서 그 표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선에서 이 정도가 된다. 이런 문제는 별표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빈칸으로 두는 그런 문제고요.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안 맞추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출제된 내용이라서 꼭 맞추셔야 되는 빈칸입니다. 면류 위험물을 보냉 컨테이너 등에 수납하는 온도 관리를 해야 하냐면 바로 오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류 위험물은 숫자 5죠. 그래서 온도도 55입니다. 그래서 오류 위험물은 55도씨에 보관.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는 뭐 다르게 변형될 우려도 없어서 오류 위험물은 55도 보시면 돼요. 자, 46번은 그 책에 있는 해설하고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빈 종이에 한번 적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 내용은 지금 필기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실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22년도 1회 18번 실기 문제 해설하고 같습니다. 지금 필기에 있는 해설보다는 그 2022년도 1회 18번 실기 문제에 있는 해설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자, 위험물에서 특히 예민하게 취급을 하는 위험물이 아세트, 알데히드 등이라고 하면 아세트, 알데히드랑 산화프로필렌을 의미합니다. 제조소 등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 것처럼 아세트, 알데히드 등은 아세트 알데히드랑 산화프로필렌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디에틸 에테르 등, 아세트 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디에틸 에테르 등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자, 압력 탱크가 아닐 때, 압력 탱크일 때, 보냉 탱크가 아닐 때, 보냉 탱크일 때, 자, 이럴 때 각각 보관하는 온도가 다릅니다. 자,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썼냐면 온도가 각각 달라서 그런데요. 자, 압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냥 일반 탱크의 경우에는 온도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 15도로 해야 되고 산화프로필렌, 디에틸에테르는 30도씨로 해야 됩니다. 압력 탱크는 어느 정도 압력이 유지되고 안전이 약간은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다 40도씨로 보관을 하는 거고요. 보냉 탱크가 아닌 경우에 40도씨 유지, 보냉 탱크인 경우에는 B점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온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온도는 아세트알데히드이든 산화프로필렌이든 디에틸에테르 등이든 다 40도씨인 2번이 답이 되겠고, 다른 문제에서는 15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 40도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 B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꼭 암기하시면 그래도 필기 문제에서 두세 문제는 조금 더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다음 28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오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문장으로 된 것을 뭐 외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꼭 외워야 된다고 강조하는 몇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위험물별 주의사항입니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 아니면 게시판 소화 방법이 함께 정리가 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자, 이 표를 통해서 대부분의 위험물의 특성이나 아니면 관리 방법을 다 이제 한 번에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중에서 이 주의사항, 뭐 화기염금인지 화기주의인지 충격주의인지 물기염금인지 이런 것들, 가염물 접촉주의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길게 설명을 늘어뜨린 게 이 1, 2, 3, 4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나 산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대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 중에서 인화성 고체라는 것은 몇 류 위험물에 있는 물질이냐면 제2류 위험물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자, 공기와 접촉 피하는 거, 그리고 공기 접촉 엄금에 해당하겠죠. 물과의 접촉 피하는 거 물기엄금에 해당합니다. 공기 접촉 엄금을 해야 하면서 물기엄금도 해야 하는 것은 제3류 위험물입니다. 그리고 가염물과의 접촉 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자, 가염물과 접촉 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의 물품과 접근, 가염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가염물 접촉주의이기 때문에 6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염물 접촉주의라는 주의사항은 제1류 위험물에도 있지만 제1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라는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가염물 접촉주의만 주의사항으로 가지는 6류 위험물에 대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경우에는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자, 화기염금이고요. 그리고 충격주의입니다. 화기염금과 충격주의가 모두 들어가는 것은 오류 위험물이므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지정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혼재는 어떻게 푸느냐? 423, 524, 61로 풉니다. 그래서 각각의 몇 류 위험물인지 생각을 해보면 과산화나트륨은 1류죠. 그리고 과염수산 6류입니다. 과망간산 칼륨 1류고 정린 2류고요. 질산 6류, 알코올 4류, 과산화수소 6류, 아세톤 4류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류와 6류는 가능하지만 1류, 2류 안 되고 4류와도 안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재할 수 있는 경우는 423, 524, 61로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 있지만 위험물 간의 거리를 상호 간의 간격을 1m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나오고 기출문제로도 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실기에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m 간격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 1류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오류 위험물, 또 1류와 6류 위험물 이런 것들 이렇게 쭉 해서 6가지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관련된 해설을 보시면 이제 혼재라는 내용과 별개로 약간 유사하기도 하고 또 아닌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혼재라고 하면 위험물의 유별만 구분하면 되지만 1m 간격을 두고 저장한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위험물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관련 기출문제로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6번입니다.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거 일단 주의사항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주의사항 뿐만 아니라 뭐 가염물 접촉주의, 화기 충격주의, 물기염금 이런 것들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위험물, 이 용기 안에, 드럼통 안에 아니면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위험물의 품명이 뭔지, 그리고 위험 등급이 뭔지 다시 구분해서 써볼게요. 첫 번째로 품명이 뭔지, 두
두 번째, 위험 등급이 뭔지, 그리고 화학 명과 사료 위험물의 경우에는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 그리고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아니라 그냥 수량, 그 안에 몇 킬로가 있는지, 몇 리터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때 지정 수량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시고요. 위험 등급 분명 위험물의 수량 들어가는 거 맞는데 안전관리자의 이름은 아닙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이름은 어디에 쓰여야 하냐면 제조소 등의 게시판에 쓰여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용기,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통에 쓰는 거고요. 안전관리자의 이름은 건물에 써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